네, 안녕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도 하반기 수주를 가시화해주는 호재 기사가 나왔는데 반면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아침의 주가는 어땠었나요? 오히려 마이너스 3.4%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다행히도 아랫꼬리를 그리면서 주가가 우상향했기 때문에 안도하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사실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의 변동성을 두산에너빌리티 개별 종목만으로는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 두산에너빌리티 개별 종목 이슈는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파른 주가의 우상향을 그려줘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가의 변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 다가왔다. 물론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고점이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매도를 던지고 싶으신 거 저도 분명 알아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는 자신 있게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당장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대응을 했을 때 20%에서 30%의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고. 만약에 이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고 싶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랑 같이 추가적인 수익률 만들어가 보자고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관망하라고 얘기 드리는 거냐? 관망하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매도 타점이 아니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물론 매도 타점을 잡아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절대 매도 타점이 아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마이너스 3.4% 하락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어제 미국 시장이 어땠었나요? 당연히 시장이 풀린 유동성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 출발했었잖아요. 그런데 장 막바지에 말도 안 되는 이슈가 터지면서 모두 다 일제히 하락 마감했었다. 이 이슈가 뭐냐? 제가 기사 가져왔습니다. 기사 한번 같이 봐볼까요? 지역은행 대출 부실 터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 증시가 일제 하락했는데 자이언스 뱅코프라는 지역은행이 마이너스 13% 주가가 하락할 만큼 부실 대출에 대한 문제가 터졌고 SVB 사태가 재현되나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SVB 사태가 뭔지 모르실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SVB 사태가 뭐냐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은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지역은행이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사들였었죠. 그런데 2023년에 미국 국채가 어떻게 됐었나요?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 나왔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려로 뱅크런이 터지면서 SVB 사태라는 말도 안 되는 증시의 폭락을 만들었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자이언스 뱅코프라는 지역은행을 시점으로써 뱅크런을 우려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과 증시시장을 비교해 봤을 때 더블 체크를 진행할 수 있죠. 왜냐?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안전자산으로의 우회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안전자산과 증시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우리가 안전자산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이 다시 한 번 더 연중 최고점을 찍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30년물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면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에 지수시장은 어떤가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뱅크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의 자본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고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개별 종목의 수급을 보게 됐을 때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나요?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더라도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가 종목별 증권사를 보게 됐을 때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었던 주체들이 누군가요? 바로 모건스탠리, JP모건 서울,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주포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 물량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당일 추이를 보게 됐을 때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가 나왔나요? 유일하게 시티그룹 정도 매도 물량을 던졌는데 12,000주가량 소폭의 매도 물량을 던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실질적으로 주포의 이탈은 나오지 않았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수주 가시화와 영업이익의 증가라는 너무나도 좋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의 우상향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게다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가적인 조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일시적인 리스크로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조정 같은 경우에는 해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우리가 지금 곧바로 매도 타점을 잡을 게 아니라 우리는 추가적인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인 거라고요.
게다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가요? 제가 저번 종목 분석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가져왔어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통화민 유동성 보고서인데 우리가 이 보고서에서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M2 통화량 유동성이죠. 왜냐? M2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장에 바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증시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유동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2023년에 M2 통화량 유동성이 어땠었나요? 3,830조 정도 됐었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4,045조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00조가량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원래 해마다 200조가량 증가돼 왔었어요. 그런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M2 통화량 유동성이 4,344조까지 7월에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중 200조가량 늘어나던 M2 통화량이 7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00조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로 쳤을 때는 500조가량 유동성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계속해서 한국 시장마저도 유동성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정부가 무슨 정책을 펼쳤나요? 원래 한국 시장 증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나요? 아무리 시장에서 유동성이 증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유동성이 증시 시장으로 들어왔었나요? 아니잖아요. 부동산으로 갔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증시로 들어오면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재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우상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게다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공매도를 걱정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우리가 공매도 차트를 보게 됐을 때 두산에너빌리티의 공매도의 매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나요? 아니라고요. 압도적으로 준 모습을 봤을 때 풋옵션 세력들의 청산이 나왔다. 풋옵션 세력들의 청산이 숏커버와 숏스키즈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사실상 가파른 주가의 우상향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를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상향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관망을 하라고 얘기 드리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죠. 저는 영상 초반에도 분명히 얘기 드렸고 분명히 뭐를 해야 된다?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 왜냐?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재료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시장에 많이 들어온 유동성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10월 말에 이 유동성이 바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슈가 있잖아요. 뭐? 바로 미국 정부의 셧다운.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왜 주가의 하락 구간을 만들 수밖에 없느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선반영되면서 들러온 글로벌 패시브 자본들이 금리 인하가 취소된다면, 금리 인하가 지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쇼크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미국 정부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의 발표를 지연시키고 고용지표의 발표가 지연이 됐을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연준이 미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진행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유동성 쇼크가 나오게 된다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외인들의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우상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큰 폭의 조정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화된 횡보 기간을 겪어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감정적인 대응, 매도와 패닉세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고점에서의 매도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왜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떠냐고요.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3주차에 접어든 미 연방정부 셧다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지표에 대한 지연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우리가 주가의 우상향 속에서 매도 타점 잘 잡으셨었나요? 잘 잡지 못했었잖아요.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못 보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장기화된 횡보 구간 그대로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리겠다고요. 어디서? 구독자 방에서. 제 구독자 방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010-9014-8706 위에 번호로 문자 한 통 딱 두 글자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곧바로 링크로 회신해 드릴 거고 이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 방 링크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뭐 받아가셔라?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 받아가시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땡땡땡원 집어 드릴 거니까 절대 혼자서 걱정과 고민으로서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잡아드리는 객관적인 매도 타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률의 극대화 만들어가 보자고요. 하지만 제가 매도 타점을 얘기 드릴 때마다 항상 걱정하시는 주주분들 계신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신가요? 현금성 자산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왜냐? 내가 이 현금성 자산을 투자를 하려고 종목 분석 영상을 보고 있는데 너가 다시 한 번 더 현금성 자산을 만들면
되면 어떡하는 거냐라고 얘기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요. 왜? 제가 안전자산의 우회까지 잡아드릴 거니까. 아까 영상 초반에서도 얘기 드렸었는데 사실상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세력이라고 부르는 큰 돈을 다루는 주포들이 안전자산의 우회를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가 발생해서 주가의 하락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 증시시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을 통해서 현금성 자산을 만들고 안전자산의 우회를 가져가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 안전자산의 우회 제가 잡아드리겠다고요. 안전자산의 우회 모르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금 있죠. 그리고 나서 뭐 있다? 달러까지는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나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잡아드리겠다고요. 엔화와 미국의 채권 있죠. 미국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 채권의 비중을 훨씬 더 높게 가져갈 거예요.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10% 이하로 가져갈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미국의 장기화된 셧다운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고용지표의 지연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장기 채권의 가격 방어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10% 이하로 가져갈 거라고요. 그리고 엔화 굉장히 저렴해질 수 있는 시장 상황에 엔화와 달러는 몇 대 몇 비율로 가져갈 건지 금은 몇 퍼센트 가져갈 건지 제가 안전자산의 우회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는 시기에 동시에 잡아드리겠다고요. 왜냐? 남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우리가 안전자산의 우회를 가져갈 수만 있다면 7에서 10%의 안정적인 수익률로서 지속적인 자산의 증식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투자를 진행했을 때 20% 30%의 추가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제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을 잡았다고 해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등 돌리고 떠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시장 상황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눌림목 구간에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 정확하게 땡땡땡원 잡아드릴 거다. 왜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 다시 한 번 더 SMR에 대한 본격적인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의 폭발적인 증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 주가의 우상향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상황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주가의 눌림목 구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뭐가 문제인가요? 010-9014-8706 제 위에 개인 번호로 딱 두 글자 두산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곧바로 링크 보내드릴 거고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구독자 방에서 뭐 받아 가시라고요?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 안전자산의 우회, 그리고 나서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 객관적인 투자의 전반적인 내용들 받아 가시라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두 다 무료로 구독자 방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구독자 방이니까 아직까지 제 영상 시청하지 못한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제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면서 모두 다 무료로 수락받아드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실 이유가 있나요? 혼자서 걱정하실 이유가 있나요? 내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걸까 매수를 해야 되는 걸까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계셨던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제가 잡아드리는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과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 받아가야 이득인가요? 안 받아가야 이득인가요? 너무나 명백하지 않나요? 우리 이제는 감정적인 투자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률 챙겨가 보자고요. 우리가 증시시장에 남아있는 이유 세력들을 배불려 주려고 있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라도 객관적인 대응해 보자고요. 솔직히 얘기 드릴까요? 제가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얘기 드린다고요. 저도 감정적인 투자 당연히 해봤고 주식시장에서 깡통도 잡았고 정확한 액수는 얘기 못 드리지만 억대비까지 접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 너무나도 좋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시는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 영상 끝까지 이해하시는 주주분이시잖아요.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두산에너빌리티라는 너무나도 좋은 종목을 선택하신 안목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인데 왜 손해를 보려고 하고 계시냐고요. 손해 절대 보지 말고 우리 이제는 보상 받아가 보자고요. 어떻게? 수익률로서 보상 받아가 보자고요. 어디서? 구독자 방에서. 제 구독자 방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010-9014-8706 위에 번호로 문자 한 통 딱 두 글자 두산이라고만 보내주세요. 우리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이제는 필연적이라는 거 다 느끼셨잖아요. 그런데 왜 못하셨나요?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너무나도 어렵고 어색하고 몰라서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의 첫걸음 떼면서 보상으로 수익률 챙겨가 보자고요. 당연히 외인들의 개입이 들어왔을 때는 추가적인 눌림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감정적인 투자로 매도를 진행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세력들의 매집을 도와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감정적인 투자를 진행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객관적인 투자로 수익률의 극대화 한번 만들어가 보자고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됐을 때는 당연히 주가의 하락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관망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을 객관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10월 1일 날 미정부 셧다운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됐었나요?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20% 하락했었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0%의 대폭락 구간이 나왔었다고요. 그런데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하락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 시점이 언제다?
고용지표의 지연이 나오면서 미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됐을 때, 글로벌 패시브 자본들에 대한 유동성 쇼크가 나왔을 때라고요. 제가 그 구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걱정과 고민을 가지면서 감정적인 매도 던지지 마시고 우리 이제는 객관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률의 극대화, 자산의 형성 만들어가 보자고요. 제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종목 분석 영상을 찍으면서 1000%, 20000% 말도 안 되는 수익률 얘기 드리는 거 아니죠. 그건 거짓말이고 사기니까.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가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안전자산의 우회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20%에서 30%의 추가적인 수익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얘기 드리는 거라고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얘기 드릴게요. 제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9014-8706 위에 번호로 딱 두 글자 두산만 보내주세요. 두산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링크로 회신해 드릴 거니까 제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다 같이 손잡고 우리 이제는 대응해 나가 보자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노력 꼭 보상 받아 가세요. 절대 이 기회 눈앞에서 놓치지 말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셨다면 010-9014-8706 딱 문자 한 통 두 글자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만 두산이라고 보내주신 다음에 구독자 방에서 우리 추가적인 대응해 나가 보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정말로 멋지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깜짝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감정적인 투자 이제는 그만하자고, 리스크를 낮춘 객관적인 투자로서 자산의 형성 한번 만들어보자고 얘기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리스크를 낮추는 객관적인 투자 너무나도 어렵고 어색해하고 계시는 거 저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니즈를 파악해서 이번에 새롭게 구독자방 하나 만들었습니다. 증권맨 강프로의 실전 공부방. 공부방이라고 얘기를 듣자마자 재미없는 거 아니야, 어렵기만 한 거 아니야 라면서 걱정하고 계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공부방에서 어떠한 내용들 잡아드리고 있는지 미리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장 초반 급등주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급등주를 왜 추천해드리느냐, 저는 절대 수익률이 없는 주식 공부는 끝까지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 5분 시장을 이기는 인사이트라는 캠페인으로서 제가 객관적인 투자로 어떻게 빠르게 재료를 접하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재료를 해석하는지, 어떻게 안정적으로 타점을 잡는지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세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종목으로 계속해서 수익률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분명 못 믿으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인증 자료까지 가져왔으니까 조금만 더 시청해보세요. 두 번째로, 리스크를 낮춘 객관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자료들 지속적으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증권맨 시절을 보내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속된 말로 깡통도 차면서 정말 경험으로서 얻은 자료들인데, 솔직히 얘기 드리면 무료로 드리기 많이 아까워요. 돈 주고 팔아도 되는 건데 제가 무료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 감정적인 투매 이제는 그만하자고요. 우리 계속해서 감정적인 투매로서 손해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자료로서 이제는 객관적인 투자로 자산의 형성 해보자는 의미로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업로드되는 리스크를 낮추는 객관적인 투자에 대한 자료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한 개라도 포함된다면 무조건 들어오세요. 저랑 같이 목표 잡고서 최소 100%의 수익률 만들어 보자고요. 어떠한 분들이냐, 적절한 매수 타점을 모르겠어요. 언제 팔아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제가 사기만 하면 주가가 내려가요 의문이신 분들, 좋은 종목을 도저히 모르겠어서 남들이 추천해주는 종목만 구매하시는 분들, 이제는 저랑 같이 공부방에서 최소 100%의 수익률 직접 만들어 보자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제 공부방에 대해서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인증자료 가져왔습니다. 인증자료 보기 전에 제가 위에 번호 편안하게 띄워드릴게요. 010-9014-8706 인증자료 보다가 진짜로 내가 이제는 객관적인 투자로서 수익률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 7 보내주시면 제가 곧바로 실시간으로 공부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인증자료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급등주 추천부터 먼저 한번 봐볼까요? 왼쪽 사진 보시면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공부방 사진이에요. 이때 7월 23일날 로스웰 종목 추천해드렸었고 오전 8시 27분에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로스웰 주가 어떻게 움직였었다? 다시 한 번 더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16.78%의 수익률 만들어드렸어요. 이때만 끝이냐? 아니죠. 제가 매일 올려드린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7월 24일날 온타이드 종목 추천해드렸었고 오전 8시 50분에 올려드렸어요. 온타이드 같은 경우도 신고점 뚫고 올라가는 19.01
0.01%의 수익률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25일도 추천해드렸겠죠. 25일 같은 경우에는 하이장공 추천해드렸었고 오전 8시 42분에 추천해드렸었는데 하이장공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다? 상한가 찍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점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수익률 나왔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세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하루 5분 시장을 이기는 인사이트라는 캠페인으로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종목 추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결과적으로 목표가 뭔가요?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투자에 필요한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다고요. 우리 시장 지표가 얼마나 객관적인 투자에 중요한지는 이미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시장 지표를 봐야 되고 언제 시장 지표가 올라오고 어떤 시장 지표가 중요한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에 한 번씩 언제 이러한 시장 지표가 나오는지 얼마나 이 시장 지표가 중요한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장 지표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가 앞으로 주식시장에 있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석 달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본장 시간에는 종목을 예시로 들면서 어떻게 저항선을 긋고 어떻게 지지선을 긋고 상승 추세선을 그은 다음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어떻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판단해서 앞으로 주식시장에 있어서 객관적인 투자로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자산을 쌓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다고요. 우리 이제는 감정적인 투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투자 이제는 그만하자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걸 기회로서 공부방 들어오셔서 급등주에 대한 추천으로서 수익률 만들어 가면서 객관적인 투자에 대한 자료로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객관적인 투자로서 뭐하자? 자산 쌓아보자고요. 지금 객관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라고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제가 계속 띄워놨죠? 010-9014-8706 숫자 행운의 7 보내주시면은 제가 곧바로 이 공부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